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수급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의 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의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직권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 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의 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 변경 등으로 소득의 인정액이 더욱 낮아져서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신분 확인서 등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LH공사의 주택조사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가구의 실태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에 실사를 나오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약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했던 그날로부터 혜택을 소급 적용을 받아서 일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신청자의 재산, 소득, 근로 능력, 취업 상태, 건강 상태 및 가구의 특성, 부양 의무자의 관련 사항 등의 확인 검토입니다. 신청 대상자 중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대부분의 판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공과금 및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는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의 보유 여부와 상황,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이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으며 진료비 및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금은 없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각각 6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부담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및 약 등은 본인 부담으로 전액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해당 병원의 급수에 따라서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2차 병원으로 가고 또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3차 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에 가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급여로 처리되어서 병원 진료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해당 병원 의원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건강보험 대상인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의료급여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자녀에게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가족 1인당 쌀 10kg을 5,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으며 매월 자동 구매를 원할 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수급비에서 5,000원을 공제한 후에 지급이 되며 쌀은 주거지로 매월 초에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면제가 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TV 수신료 면제, 그리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에 월 16,000원, 7, 8월 하절기에는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7, 8월 하절기에는 12,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에너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매월 약 26,000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 줍니다. 카드는 수급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2월에 자동 충전이 되면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모두 국고로 회수가 됩니다. 2017년도까지는 매월 5만원이었으나 그 후 매년 1만원씩 증액을 해서 2024년에는 11만원이 되었습니다. 책을 구매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 캐시 결제, 넷플릭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 티켓이나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 만큼 사용이 다양하지만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을 해야 하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도 면제가 됩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지역은 동절기 24,000원, 하절기 6,000원을 매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장학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이 가끔씩 있는데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디지털 TV 보급 사업 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H나 SH 등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을 수급자에게 특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도 청약 가점을 인정받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소속된 예비군 중대본부에 통보를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의 여부 및 연령 등에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의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 보장 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하며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비교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의 계산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빼고 그 금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을 공개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의 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가정을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기준을 넘으면 모두 소득 환산 대상이 됩니다. 기본 재산의 범위에는 은행 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거나 소유한 차량도 내구 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지만 기본 자산으로 평가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합치면 허용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기간한 주택의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기본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 및 임차 보증금의 기준은 현 보증금에서 0.95를 곱한 금액이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공식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금융계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다시 거기에서 부채를 더해서 자동차 감정가액에서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산출한 소득 인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비준하여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의 선정 기준 이하면은 해당 급여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의 종류별 선정 기준 및 수급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 여부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경제력을 조사 및 검토하여 부양 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을 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른 차후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부양 능력 없음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도저히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부양 능력 미약은 부양 의무자가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 경우입니다. 그 일부의 30% 또는 15%가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부양 능력이 있음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양 능력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한부모 또는 보호종료 아동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 의무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을 한 신청자는 수급 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간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인정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지원금의 상향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수준이 강화되어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이 조금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재산 인정 기준도 완화되어서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그 가족들을 기생충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멸시하고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서 배제를 하거나 심하면 폭언과 폭력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탄하던 삶이 사고나 질병 및 재정 파탄으로 인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언행을 하는 인간들은 역지사지하여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언과 경멸의 대상은 국회에 있는 범죄 집단들에게, 국민들의 혈세 도적놈들에게, 개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생양아치들에게, 빨갱이들에게, 정치꾼들에게 마음껏 하여도 됩니다. 국민들의 혈세 도적놈들, 개쓰레기 정치꾼들에게는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면서 일그러진 무지와 만용은 부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쇠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용기와 배려를 할 줄 아는 성숙한 동료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급자는 빈곤함정, 실업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자활의 의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